원조가 된 게 그 계량약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발견했지만 치료에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. 그냥 50년대 6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약이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나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한센병 그 사람 이름 따서 그다음 한센병 환자 만성으로 가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. 뭐 한센병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한센병 환자라고 책에도 그 처음에 잘못 써가지고 다 그 수정을 하고 시간 걸렸는데 한센인이라고 합니다. 장애를 가진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센인이라고 문둥이 한센인 그다음 문둥병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 표현을 되게 잘했어요. 손가락 잘리고 얼굴도 이렇게 얽어요 실제로. 이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을의 대장인데 담배 시가를 물다가 시가를 딱 주니까 스티브 맥퀸이 그걸 딱 받아물고 모르니까 그때가 18년인데 말 1900년대 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같으면은 이거 무섭잖아. 문둥병, 한센병 이런 것들도. 그러니까 서로 옮겨도 옮길 거다, 만져도 옮길 거다 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한센병은 아직도 잘 몰라요. 아직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접촉해서 뽀뽀해서 자기 아기가 에이즈처럼 HIV처럼 이렇게 옮겨가는 건 아니고 밀접하게 접촉한다든지 공기 중으로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옮긴다든지 아주 드물게 옮기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았던 거죠. 그래서 그 성서에도 보면은 한센병 환자를 안아준다든지 고친다는 장면들이 다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은 그 소록도가 있지. 소록도 지금 이번에 그 수녀님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고생하면서 다시 고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도 있고 이 소록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10,000명 한 해에 10,0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확 꺾여. 그게 언제? 1960년대 초예요. 왜? 이 한센병을 잡는 항생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환자가 확 꺾여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거고 뭐 하나운 시인 있잖아요. 문둥병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리피라는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사람은 갑자기 까먹었네. 소록도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의 천국. 당신들의 천국 맞아. 네, 거기도 그 얘기가 자세히 좀 나옵니다. 소록도 얘기가. 근데 그걸 치료한 게 1960년대 중반 넘어서다.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요. 학교 그 최근에도 생깁니다. 1년에 한 4-5명.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아기를 낳아도 돼요. 옮기는 게 아니고. 옛날에 몰라서. 어쨌거나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책을 쓰다가 이 장면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소환을 합니다. 그래서 책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담배를 딱 물죠.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 아니 이거 옮기지 않는 건 너 어떻게 알았어?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려고 하는 게 근데 또 잡혀오죠. 이제 또 거의 10년 가까이 독방에 갇히다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나오고 완전 절벽에서 이제 코코넛 열매를 열어가지고 탈출을 하는 장면까지 이게 나옵니다. 대충 소개하려는 거는 감염병 안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내용이 많지만은 이 정도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용을 싫다가 보니까는 책이 조금 두꺼워지긴 했습니다. 나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와 관련해서 그거 아니고 다른 것들도 뭐 영어에 관해서도 뭐 지휘에 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은 살짝 영어와 관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. 좀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. 영어랑 관련돼서 질문해야 돼요?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. 제가 질문을 지금 여기서 몇 개를 써놨어요. 예. 시간 되시는 대로 다른 분 하는 거랑 해서 연결해서 그냥 대답해 에이. 주세요. 3개를 적어놨는데 바로 읽을게요. 첫 번째는
여성 여성 아니고 현재 갱년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있어요. 누구일까요? 모르겠네요. 병원 치료는 잘하는지 어쩌는지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제가 드릴게요. 질문. 여성 호르몬제 치료가 나쁜 건지 뭐 그냥 어느 정도 심할 때 병원 가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. 제가 까먹으니까 그거 적으셔. 종이를 하고 있어요. 아니 이게 질문이 많으니까 또 너무 길을까봐 그냥 적으시. 저기 네, 내려요. 드릴게요.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는데 또 제 거 난 다행히 곤란하니까 시간 갈까봐. 지금 택배 남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갱년기 그거고요. 이제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이제 갱년기. 그거 하고 두 번째 얘기. 첫 번째 갱년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. 두 번째는 예. 두 번째는 최근에 누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빈대가 나타났다고. 예. 뭐 나는 뉴스 안 봤는데 지금 아까 막 봤는데 대면대에 빈대가 나타났다고 그게 나오네요. 근데 그게 바퀴벌레처럼 퍼질 수 있는지 혹시 의견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작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세는 좀 70 넘으셨지만 나는 대화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. 예. 들어보니까 뭐 이제 성질이 좀 잡아뜯고 이제 아프니까 뭐 파스도 붙이고 그러셨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뭐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혹시 대상포진에 대해서 너무들 또 몰라서 고생하실까봐 혹시 좀 얘기가 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. 저는 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그때 저는 대상포진을 본 적이 있어갖고 바로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세 가지. 예, 알겠습니다. 시간이 되면 많이 그 책 판매 부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. 제가 그 가정학과에서라서 두루두루 다 보기 때문에 그 가정학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외국은 동네 병이 다 가정학과입니다. 절대 이거부터 책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그거부터 얘기하고 해. GP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가정학과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막 결혼해가지고 5살짜리 아들 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서 열심히 사진 찍고 놀고 있어요. 내가 막 열이 뻘뻘 나면서 귀가 아프고 막 그래. 어느 병원을 가야 되죠? 귀가 아픈데? 그렇지. 소아과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지. 찾아갈 수 있을까요? 하루 종일 찾아도 이비인후과 소아과를 못 찾아간다. 왜? 없어. 그게 1차 의료라는데 저는 영국 가서 런던에서 템즈강 그 옆에 런던 아이라고 있어 막 돌아가는 1시간 걸려요. 근데 여기서 막 놀고 있는데 어디 다쳐가지고 뭐 퉁퉁 부어 어디로 갈 거예요?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러겠죠. 정형외과를 못 찾아갑니다. 유럽이나 외국들은 거의 이런 다가는 아니지만은 다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1차 의료라는 거는 뭐냐 동네 지역에서 흔한 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1차 의료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여성부터 남성까지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다 보는 걸 1차 의료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이 사람들이 받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애를 받은 게 한 200명 돼요. 저 혼자. 과장님 애들은 왜 꼭 새벽에 나와? 낮에 과장님 있을 때 나오면 좋은데 뱃속에 있다가 꼭 새벽 1~2시에 간호사 콜 나면은 가가지고 한 2~3시간 더 대기하다가 받고 막 그런 경험이 아직도 있는데 꼭 당직 때만 나와요. 그래서 나 혼자 받은 게 200명 돼요. 우리는 그 교육을 다 받습니다. 근데 그 교육이 뭐냐면 지역에서 흔한 것들 너희가 다 봐 그런 게 아니고 당뇨, 고혈압, 만성질환 이런 것 흔한 것들은 깊게 공부하고 암이나 이런 것들은 진단과 어떤 관리, 호스피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도가 다를 뿐이죠. 그런 게 1차 의료라는 건데 외국에서는
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다 포진해서 동네병원에 있고 그러면 소아과 애가 아프면 어디로 가? 그 사람한테 갑니다. 그러면 거기서 어려운 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진료와 종합병원으로 보내요.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진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. 내과도 마찬가지로 다. 그러니까 분업이 잘 돼가지고 경쟁 안 하고 어려운 것들을 뭐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보는 상황이 안 벌어져요. 응급실도 요번에 나왔죠. 응급환자 그 여자가 난리 쳐가지고 왜 우리 뭐 안 봐주냐고 뒤집어 놔가지고 외국엔 그런 거 벌어질 수 없어요. 그 사람이 가면은 의사 얼굴 못 봅니다. 하루 종일 있어. 응급 순서예요. 뭐 온 순서가 우리나라 온 순서로 자꾸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시스템이 맞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중이염 뭐 연락 오면 소아과 못 찾아가고 동네 병원 가야 되고 동네 병원 의사는 다 가정학과 의사들이고 애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 있다는 얘기는 해외특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.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 나와서 개원하잖아요. 이런 나라가 일본, 우리 몇 개밖에 없어요. 이걸 못 고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. 자기가 판단해서 가고 쇼핑하게 되고 주치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낭비가 되고 병을 놓치기도 하고 사실 나를 잘나는 의사 계속 가면은 좋죠. 근데 이게 옛날처럼 빡빡하지 않고 내가 병을 바꾸겠다면 바꾸게도 돼요. 근데 한 의사 한 병원에서 계속 우리 가족을 돌보게 하는 게 주치 제도인데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속에서 뭐 말씀을 드리는데 갱년기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들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변화가 오잖아요.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러 번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남성 호르몬이 죽고 여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이제 나이가 좀 다 되고 이제 폐경 이제 완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느 걸 써야 됩니까? 완경. 이게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? 예, 저도 책에 완경이라고 썼는데 그 완경이 되면은 이제 호르몬 변화,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줄어들고. 자폭에 말씀하세요. 아 이쪽으로. 왜요? 이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강화돼가지고 이제 수염도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목소리가 걸걸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작은 가슴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. 근데 그때 중에 여성들은 이게 우울감이라든지 뭐 화끈거리고 이런 갱년기 증상은 뭐 생리적인 거니까 놔두시면 돼요. 근데 뭐 잠을 못 자는 식은땀 나는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 갱년기에는 그런 건 남성도 있고 남성이 이제 반대로 남성 호르몬은 줄고 여성 호르몬이 좀 세져서 저처럼 이제 영화 보다가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벌어집니다. 치료는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무기력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. 그래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몇 달에 한 번씩. 돈도 비싸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여성 호르몬,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준 걸 썼는데 이게 유방암이나 암 유발이 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거의 물러났고 그래서 대신 증상, 뭐 식은땀 나고 가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려면은 그에 대한 약을 먹으면 되고 또 호르몬제가 아닌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걸 먹으면 되고 그건 참고 지내겠다면 참고 지내면 되는데 문제는 골다공증이에요. 여성 호르몬이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이제 완경이 되면서부터 1년에 2%씩 녹아나갑니다. 10년에는 20% 녹아나갑니다. 그러니까 옛날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하면서 꼬부랑이 괜히 꼬부랑이 아니고 어디 엉덩마치에 그러면 척추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. 무너지다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꼬부랑 할머니니까 옛날에 그 골다공증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완경이 되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2% 녹아나가기 때문에 일단 칼슘 많이 있는 거 우유를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 좀 지나면 칼슘제 보충제 영양제를 그냥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됐고 또 이거만이 아니고 비타민 D 칼슘 치료는 두 번째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는 이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문제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. 비타민 D 부족이. 근데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70%가 비타민 D 결핍. 이게 왜? 실내 생활해보니까 사무실 비타민 D 결핍 나와요.
그러니까 황당한 거죠. 이게 옛날 논밭에서 일하고 막 밖에서 놀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요만큼 손바닥만한 마당인데 어저께도 풀매다 왔는데 제주도는 풀이 뒤돌아서면 자라고 뒤돌아서면 자라가지고 죽겠습니다. 요만큼만 마당 갖고 놀고 이 얼굴은 타기 싫으니까 이게 가리더라도 어깨까지 이렇게 민소매든지 여자니까 뭐 다 벗으면 안 돼요. 저는 다 벗어서 하는데 요까지 민소매처럼 하고 팔을 뚝을 드러내고 손이 타면 안 되니까 장갑 끼고 그러면 여기는 드러내고 허벅지 이런 데는 드러내가지고 햇빛을 쬐주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. 햇빛이 비타민 D 우리는 합성을 해주니까요. 근데 풀 뽑으려고 여기 벗으면 벌레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건 선택이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비타민 D 아니면 보충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게 있습니다. 그걸 하든지 아니면 칼슘제에 비타민 D가 섞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복용하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자 문제는 그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우유 먹는 거, 칼슘제 보충 먹는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는 칼슘을 먹었다고 해서 뼈로 다 가느냐? 거의 안 갑니다. 자 그러면은 보충제를 먹었다고 거의 가진 않고 이런 개념을 생각해.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쌓으면 건물 됩니까? 다 무너져요. 이 벽돌이 칼슘이라. 그러면은 이걸 시멘트를 발라줘야 탄탄해져요. 철골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주고 이 시멘트가 골다공증 치료약입니다. 무슨 드로네이트 약들이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아침 식전에 먹어라. 뭐 이렇게 먹는 약이 있습니다. 그거를 먹어주면은 이 시멘트 역할을 해요.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데 문제는 골다공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지 않거나 이제 겨울철에 가다 넘어질 때 바삭 손목이 잘 부서지고요. 이 고관절이라는 엉덩관절이 잘 무너지고 척추뼈가 잘 무너집니다. 그런 것들을 그나마 좀 예방해주는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절대 막을 수는 없는데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냥 칼슘제 보충 필요하면은 그다음 그 드로네이트라는 그 골다공증 약 이걸 먹어주는 걸로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골다공증 검사를 하십시오. 해서 그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이거 얼마나 나빠졌나. 근데 티적 의료보험에서 예.